네, 오늘 장 탑10은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제 강했던 2차 전지는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반도체가 다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열어볼게요.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악재가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CBO-1 이라고 읽는 거 맞아요? 하여튼 어쨌든 600만 주에 대한 주식을 원래 매도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좀 해소됐다. 그 이슈가 해소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 블랙웰에 대한 판매량도 4분기에는 크게 늘어날 거다. 매출이 100억 달러 돌파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면서 엔비디아가 갑자기 이제 120달러 선을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SK 하이닉스도 다시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번 주 초반에 반도체 이제는 정말 바닥 찍었다. 왜냐면 삼성전자도 역사적 하단까지 지금 터치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슬슬 나오는데요. 이제는 진짜 담아봐도 되는 시기일까요? 그 질문에 대답은 이렇게 할게요. 요 얘기를 아마 지난번 세 번째 이제 머니투데이에서만 세 번째 하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제가 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머니투데이 내 다른 프로그램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삼성전자가 사고 싶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기다린 김에 6만 원 빨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조금만 참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상당히 많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 많이 빠진 건 사실이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 대비해서 단기간에 낙폭이 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의한 반작용은 충분히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제가 저희 어머니 계좌에 이렇게 삼성전자를 권한 이유는 단기가 아니고 물론 장기겠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만약에 제 예상대로 6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사담으로 사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요 말씀도 좀 드릴게요. 최근에 와서 반도체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반도체 팔아야 되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하시는데 그건 이렇게 또 대답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 실수하시면 안 돼요. 내가 팔면 받아. 내가 파니까 안 해? 아마 주식하시면서 이런 경험 상당히 많으실걸요? 어차피 처음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생각했던 손절가 다 그때 파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매도가, 손절가를 놓쳐서 지금까지 왔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파면 받아. 이 실수는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악으로 깡으로 한번 버텨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 생각하신 분들은 뭐 지금 바닥 다지고 올라가든 아니면 여기서 더 빠지든 뭐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고점에서 사실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손절을 하시기에는 조금 손실이 클 것이고 네네. 지금은 버텨야 된다. 손실 큰 것도 아직은 손실률이잖아요. 네.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팔기 팔게 되면은 전까지는, 네. 근데 팔고 나서 꼭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팔면 되게 되면 또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주식할 때 제일 짜증난 게 두 가지가 뭐냐면 먹은 거 뱉는 거 그리고 내가 팔았는데 갈 때 이 두 가지가 제일 짜증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짜증나는 상황은 지금 안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투톱에 한해서는 일단 홀딩 의견을 주셨고, 자, 좀 다음 화면도 좀 볼까요?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마이크론 실적이 내일 나옵니다. 근데 가이던스가 좀 좋지 않아요. 공급 과잉 때문에 매출이 많이 꺾였을 거라고 많은 글로벌 IB들이 예상을 하면서 목표 주가 자체를 좀 하향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마이크론 실적 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이던스가 좋게 나와야 어쨌든 주가도 같이 좀 부양이 될 텐데 분위기가 아직은 좀 좋지 않아서 이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좀 저희가 해결해 가면 좋을까요? 이건 반영이 됐네요. 최근에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13조에서 10조가량 하향 조정 얘기가 나오던데 이 정도면 뭐 약간의 선반영 정도 기분 좋게 상상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미 이런 뭐 실적에 대한 악재는 삼전 하이닉스가 다 이미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 질문의 대답은 네. 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 주가, 하이닉스 주가가 잘 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마이크론 영익 쇼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게 또 하락에, 그러니까
하락 전환이한테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너무 많이 얻어 터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이제 미스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반도체가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이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 주는 사실 지난 6월 달에 강세를 보였던 화장품, 뭐 음식료 전력 설비 이런 것들이 이번 주까지는 아마 가고 10월 달 가서 주택자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정도 반도체 분위기라면 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신경을 써야 되는데 결론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해서 반도체가 너무나 많이 얻어 터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영향은 있겠지만은 이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또 나락으로 간다? 적어도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투톱은 대응 방법은 똑같아요. 그냥 홀딩하자. 네네. 홀딩하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신규 매수 같은 경우 더 빠지게 된다라면은 만약 삼성전자 기준으로 6만 원 이탈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조금 더 빠지더라도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빚이 1억인가 하고 빚이 1억 500인가 하고는 제가 볼 때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물리신 분들이 만약에 5% 10%다 그러면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이 아마 35%, 40%, 45% 이럴 거거든요. 그러면 40%에서 종목의 주가가 5%더 빠졌잖아요. 근데 더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퍼센테이지는 그래봐야 1%, 2%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저는 그냥 버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종목 선별에 대한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14거래일째 계속 그 매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하이닉스는 그래도 샀다 팔았다 반복하고 오늘은 좀 그래도 하이닉스 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인가? 디램은 그 메모리 쪽은 조금 시선을 회피하고 이제 계속 HBM 쪽으로만 가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외국인이 너무 팝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결국 HBM만으로는 범용 디램을 이끌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그 리포트에 반박하는 또 이제 의견들을 보게 되면은 트렌드포스라든지 노무라든지 쪽을 보게 되면 뭐 대표 트렌드포스 말씀드려 볼게요. 트렌드포스도 범용 디램 가격이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는 것들은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 있고 단지 모건 스탠리와 의견이 다른 점은 뭐냐면은 모건 스탠리는 HBM이 범용 디램을 못 이끈다. 이게 결론인 거고요. 트렌드포스는 HBM이 그래도 범용 디램을 이끌어줄 것이다. 여기서 의견이 좀 갈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HBM은 괜찮다는 게 공동 분모기 때문에 하이닉스 쪽이 좀 더 나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범용 디램 쪽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트렌드포스도 그렇고 안 좋게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런 시선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매도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램 현물 가격 같은 경우도 7월달 그러니까 PC용 디램이긴 하지만 7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또 추가 상승이 좀 제한되면서 약간 옆으로 넘는 느낌이거든요. 옆으로 눕게 된다라면 또 꺾일 수도 있는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나오는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지금은 주가 측면에 봤을 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나은 게 제가 볼 때는 그런 연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언제 따라 들어가요? 그냥 외국인들 팔 때는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같이 그냥 작년 하반기부터 보게 되면 달이 바뀔 때 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작년 이제 1월 달 이르게 되면은 잠시 1월 달에 지수가 하락을 했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달이 바뀌게 뭐 산타는 그 신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나왔는데 그 반대 현상이 나왔었고 그렇게 달이 바뀌게 되면서 조금 이제 변곡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 한번 가보죠 뭐. 한번 기다려보자. 네, 가보죠 뭐.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삼성전자가 5만 원까지 가게 된 6만 원 이탈해서 5만 원대 진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저가 매수
괜찮다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탈을 원하지 않지 않으실까요? 그렇겠죠. 더 네. 빠진 거 원하지는 않겠죠.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마무리 짓고 2차 전지 한번 볼게요. 일단 최근에 슬슬 전기차 판매량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달 동안 주가가 30%나 상승을 했더라고요. 2차 전지가 그에 따라서 같이 좀 강세를 네. 보이고 있고요. 호재, 이거 어제 좀 제가 정리한 건데, 뭐, 인도량 일단 올라가는 거 다음 주에 발표되고, 독일에서 전기차 보조금 부활한다. 이게 좀 꽤 컸어요. 이제 독일에서 부활을 시키면 유럽 전반적으로 전기차의 판매량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침투율도 올라갈 거고, 일단 지금은 자체는 실적은 안 찍히거든요. 요거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좀 2차 전지는 모아가야 되나 싶어요. 외국인도 지금 다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잖아요. 2차 전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 8월 달 벤츠 전기차 화재 이슈가 발생되고 난 이후부터 8월 중순이겠죠? 8월 초 같은 경우에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으니까. 그런 이슈가 나오고 난 이후에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분위기가 뭐 지속적으로 상승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간헐적으로 계속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슈에 어쨌든 주가가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동안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전혀 반응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걱정이 한 방에 해결이 되려면은 딱 한 가지만 되면 돼요. 판매 증가. 판매만 늘어나게 되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화면 보셨듯이 전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조금을 확대를 하게 되면서 그래서 판매가 만약에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걱정은 다 해소가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보조금을 다시 한번 지급을 하게 된다.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보조금을 늘려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주가들이 반응을 하게 된다면은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은 저가면서 되겠네? 라는 그런 심리가 발동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흐름들이 나온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중국을 봐야 되거든요. 중국의 탄산리튬 선물 가격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탄산리튬 선물 시장의 선물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였잖아요. 미국 쪽에서 공급망 리튬 관련돼 가지고 공급망 강화한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리튬 관련주가 더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좋은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봐야 될 지표들이 반등이 나오느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 동향이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 양극 수출 단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10월 달 넘어가서 어쨌든 이 가격들이 지표들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은 제가 2차 전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는 갈 거예요. 당장 이제 3분기에 나오는 실적은 그럼 상관이 없어요. 안 좋을 텐데. 지금 상황이면은 만약에 그 수연 앵커 얘기하신 것처럼 안 좋게 나왔을 때 이게 길게 영향을 줄 것인가, 짧게 영향을 줄 것인가,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도 분위기라면은 만약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더라도 짧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져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2차 전지 분위기가 좀 흘러가게 된다라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고민을 하겠죠. 가까운 미래를 볼 것인가, 먼 미래를 볼 것인가. 어차피 3분기 실적은 가까운 미래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뭐 2차 전지 말 그대로 만약에 유럽에서 그리고 독일에서 보조금 지급하게 되면서 네. 판매량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 그럼 이건 먼 미래잖아요. 그러면 그쪽을 볼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확실히 한 달 전하고 비교해서 이사님의 답변의 그 궤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원래 낙폭과대 저가 매수라는 이야기가 많았다면 이제는 조금 봐도 된다라는 시선이 커진 것 같고요. 아니요, 낙폭과대에 의한 바닥 정도 확인해서 바뀌진 않았어요. 죄송해요. 바뀌진 않았어요. 본격적인 매수는 아니에요. 아직 네. 아니다. 왜냐하면 확인은 해야 된다. 그렇죠. 본격적인 매수 그거 확인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네. 죄송해요. 지금은 그런 이슈들 하고 지금 최근에 해리스 지지율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도 제가 볼 때 그쵸. 있다라고 봐요. 맞아요. 그게 끝나고 나서도 괜찮다? 네.
그러면은 시선을 바꿔도 되죠? 한 11월 정도 됐네요. 12월, 11월에서 12월 넘어간 시점. 그러면 그때 이제 확인하고 매수가 가능하다라면은 네. 뭐 종목을 이제 좀 선별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네네. 지금 2차 전지주 한 달간 상승 보면 포스코 퓨처엠, 뭐 LG 엔솔, LNF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쪽이 가장 좀 좋다고 보세요? 엔캠이 저거밖에 안 갔나요? 근데 나름 반응이 있었던 것 같은데. 9월 엔캠이? 24일이면 어제 기준이긴 한데 네. 아마 등락이 좀 있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엔캠이 약간 이렇게 등락을 보였긴 했거든요. 어제 좀 올랐습니다. 만약에 요 CG에서 5개에서 선택해야 돼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상승률만 여기 안에 있긴 보여야 있어요. 되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엔캠하고. 그럼 소재 쪽으로 보시는 거네요?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얘기 나오면서 반응이, 그러니까 소재를 떠나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대장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게 무조건 대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즌에서 보셨듯이, 그리고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액션 같은 것들이 강하게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제 의견을 얹자면은, 올해 상반기 혹시 기억나세요? 리튬 가격이 톤당 10만 원이 아닙니까? 손익분기점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리튬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가장 강했던 종목이 2종목이 있거든요. 강원에너지, 미래나노텍. 맞아요. 그죠? 근데 이 종목들이 왜 다른 종목들에서 더 강했었냐면은 실적 실적.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포스코 퓨처엠하고 엔캠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엔캠이 2분기 흑자 전환됐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2차전지 분위기가 좋게 된다면 그 속에서 또 이제 우등생을 찾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실적이다. 그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엔캠하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뭐 대주전자재료 뭐 이런 것들을 일단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힌트도 얻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오늘 또 중국 소비주들이 뜹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이 리스트에 있어요. 네네. 경기 부양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뭐 주식 지원금까지 푼다라고 본다면 여러 가지 호재가 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일단 중국 또 소비 시즌이 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연말에 또 기대감들이 있으니까 화장품을 다시 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좀 집중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도 궁금한데요. 국내 중국 소비주 안에서 뭐 눈여겨보시는 섹터가 있어요? 화장품 외에도? 사실 요 아래쪽을 위쪽은 안 보고요. 요 아래쪽을 보고 여기가 있어요. 더 강할까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중국이 부양책을 왜 할까요? 우리가 그 물음표에서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거든요. 항상 결과에는 원인이 있단 말이죠. 그럼 원인을 봐야 되는데 중국 정부에서 결국 부양책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대요. 왜냐하면 물가가 이렇게 미국하고는 달리 중국 같은 경우 물가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자, 잘 보세요. 앞으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사는 게 나을까요? 미래 사는 게 나을까요? 지금 사는 게 나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중국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의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사는 것보다 내일이 더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소비 부진, 그래서 경기 부진 이런 거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 부양을 하는 목적은 결국 소비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이 소비에 포커스를 맞춰보게 되면 저번에 보셨던 위쪽 화면보다는 아래쪽 화면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미국이 계속 중국을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뭐 화학 제품, 철강 제품 마찬가지로 제재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철강, 화학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중국 관련주 이런 것들보다는 소비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 화장품을 탑픽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쪽 같은 소비 시즌이 열리게 돼 있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아마존 프라임데이, 사이버 먼데이, 박싱데이 계속 일정이 예정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 플러스 해가지고 중국 쪽에서 만약에 소비 부양을 통해서 뭐 연말 소비 시즌 통해서 만약에 소비가 좋아지게 된다. 그러면 화장품이 탑픽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 6개의 업종 중에 가장 탑픽은 화장품 섹터. 네네. 왜냐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소비 시즌도 앞두고 그쵸. 있기 때문이고 이 안에서 또 눈여겨보시는 1등 종목이 있어요. 화장품 쪽 같은 경우 최근에 어제 네. 제가 이 다음 방송에서 탑픽으로 토니모리 제시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북미 쪽에 포커싱을 좀 하다 보니까 북미 쪽에 매출 드는 기업들 뭐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콜마, 토니모리,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실콘트,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걸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을 포커싱 하는 것보다는 북미 쪽에 좋은 매출이 발생되게 되면서 중국 효과까지 기대가 되는 기업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주가 아니라 부로 보시는 게 일단 맞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일단 주는 미국이다. 알겠습니다. 토니모리도 타피옥으로 꼽아주셨고요. 정태근 이사와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